대북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지금 리스크 관리가 바닥권이지만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떤 기대감을 갖기에는 대북 관련주들이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니겠는가.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말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코너가 저한테는 가장 어려운 코너 중에 하나인데요. 월요일 날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주말에 이제 어떠한 종목을 투자자분들께 권해드릴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글쎄요. 제가 얻은 답은 과연 대북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해답을 찾지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한 점들이 있다라면 오히려 매도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근데 대북 관련주 같은 경우 일단은 물론 북미 간의 대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삐그덕거리긴 합니다만 남북 간의 대화는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유해 협상도 지금 잘 되고 있고 이번에 또 이산가족 상봉도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경협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현재 지금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긴 합니다. 그러면 기대를 아직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떠한 종목군들이 올라갈지를 모르겠다라는 점입니다. 남북 경협이라는 것들이 현재로서는 처음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올라갈 때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죠. 누구든지 기대감을 남북과 엮인다라면 기대감으로 인해서 다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건설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대건설 차트를 보게 된다라면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현재 4만 원대에 있던 주식이 7만 원까지 거의 뭐 8만 원까지 올랐었던 부분들이죠. 이것은 남북 경협을 빼고서는 설명이 안 됐던 부분들이죠. 현대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그 뒤로 주가가 조정을 다 받았습니다. 과연 현대건설이 현대 엘리베이터가 이러한 것들이 주가의 흐름도 남북 경협에 있어서 어떠한 수혜를 볼 것인가라는 부분들이죠.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앞으로 경협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현재 지금 뭐 철도에 대한 얘기, 도로에 대한 얘기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경협으로 이루어지려면 저는 최소한 올해는 쉽지는 않겠다라는 부분들로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아무리 남북 경협이 이제 철도가 됐던 도로가 됐던 연결부터 시작을 하고 남북 개성공단부터 시작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기업의 이익으로 다시 돌아오는 부분들로서는 저는 내년으로 수년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투자자분들께서 더욱더 괴로운 시간을 좀 오래 버텨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어떤 이 기회비용을 따지게 된다면 상당 부분 지금서부터 남북 경협주들은 한동안 움직임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뭐 기사를 살펴보면 아까 뭐 기대감 속에 굉장히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었고 어느 정도는 주가가 제자리를 돌아간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 수익률이 남북경협 테마주에서만 무려 40%나 된다고 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이런 수익률보다 이렇게 높은 게 정말 이례적인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솔직히 기대감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서 빼지 못하고 담아두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사실 지금 전문가님은 이렇게 남북경협 테마주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봐주셨는데 앞서 이제 앞 프로그램에 출연해주신 전문가는 이번 주에는 대북 관련주들의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사실 말씀을 주셨거든요. 자, 근데 이게 뭐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건지 뭐 짧게 뭐 이번 한 주만 봐야 되는 건지 전문가님의 의견이 일단은 오늘 지금 앞뒤로 엇갈리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방송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찍어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린다라는 것들이 맞고 틀리는 문제는 저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분의 의견도 논리가 있을 것이고 제 얘기도 논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두 얘기를 들어보고 어떤 논리에 나는 선호를 할 것인가 치중하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라간다고 해서 그분이 맞고 제가 틀리고 떨어진다고 해서 제가 맞고 그분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거는 뭐 신의 영역이죠. 그 신의 영역인데 저는 대북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만한 모멘텀이 과연 있을 것인가 라고 봤을 때 글쎄요. 특히 어떤 한 주간의 어떤 그 방점을 찍어서 말씀하신다라는 게 저로서는 조금 납득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과정이다.
라는 부분들이죠. 이번 주 같은 경우 이제 장성급 회담도 있었고 여러 가지 회담이 있었습니다만 경협에 관련된 얘기들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주가를 돌릴 만한 그런 모멘텀. 현재로서는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 오늘 거래량들이 지극히 적거든요.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라면 시장에 있어서 거래량이라는 것은 시장에 있어서의 관심이거든요.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이다. 누군가 관심을 지금 새롭게 올라오는 종목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시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종목들 호불호가 갈리는 대표적인 종목이죠. 하지만 반등 구간에는 거래량이 늘어났거든요. 벌써 어제 거래량을 3분의 2 정도를 넘어섰고 그저께 그 거래가 많았던 거래량보다도 속도가 빠른 시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면 당분간 조금 소외당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좀 보는 상황입니다. 네, 차영주 전문가님은 당분간 남북경협주들은 좀 소외를 당할 것 같고 좀 이렇게 포트에서 좀 제외하자 위기의 종목에서 좀 다뤄주셨습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앞서 전문가님이 차대용 전문가님인데 이 의견도 한번 저희가 들어보고 싶네요. 네, 다음에 한번 다음 시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북 관련주들을 좀 제외를 한다면 어떤 종목으로 포트를 다시 꾸리면 좋을까요? 최근에 움직임들을 보면 견조한 흐름들, 뭐 급등하지 않고 급등을 좀 앞두고 있는 종목들이 저는 플랫폼 관련주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카페24를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네이버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미 바닥권을 좀 다진 상황이고요. 현재 지금 바닥권을 다지면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급등하는 모양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급등하는 모습이 한 번은 분출이 조만간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 분출할 때 여러분들이 이익을 챙기신다라면 대북 관련돼서 손실을 봤던 것들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만회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드릴 수 있겠고 현재 시장의 변동성 장세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흐름이 내수 관련주들로서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따라서 내수 관련주로 본다라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 앞서 보여드린 카페24나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